안녕하세요. 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이며 장소는 서구 왕길동 대학마을 마을회관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이종민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남영순입니다. 그럼 1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선생님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 먼저 해주세요. 네, 이종민. 네, 생년월일은 46년 9월 26일. 9월 26일이요. 혹시 음력생일이에요. 음력생일이세요? 호적상 날짜도 같으신 네,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태어나신 곳은 바로 어디신가요? 여기에요. 이 대왕마을. 대왕마을이요? 옛날에는 외일이라고 그래서 외일이. 큰외일이. 네. 그럼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네, 여기서 태어났죠. 아,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댁은 태어나신 곳은 아니시고? 태어난 자곳이야. 아,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족 관계 여쭤봐도 될까요? 가족관계는 뭐 집사람, 네. 그리고 큰아들, 네. 그리고 손주는 군대 가고, 손녀딸하고 큰며느리는 뭐 직장 때문에 따로 나가서 나가 왔다 갔다 하지. 그럼 자녀분은 아드님, 아들 셋. 아들 셋. 따님은 없으세요? 없어요. 네. 그게 그럼- 한 가지 불행이야. 그럼 큰 아들만 지금 결혼하신 거예요? 세 녀석 다 했지. 근데 다 시간 납치 들면서. 다 출가하셨고요. 네. 그리고 의장님이 사셨던 그 유년 시절의 마을 모습하고 어린 시절의 모습을 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집이 좀 이렇게 고쳐진 모습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어떤 집의 형태였는지. 초가집이지, 초가집. 초가집. 초가집도 형태가 좀 디귿자 집이지. 디귿자집. 근데 초가집이라도 디귿자집이면 엄청 큰 거 그게 아니에요? 컸지. 네. 앞마당도 있고, 네. 우물이 안에 있었으니까. 우물을 가진 집이었군요. 안에. 네. 그럼 방은 몇 개? 그 당시에도 방이 셋. 방 세 개? 안방, 거론방, 사랑방. 네. 그러면 거기에 외양간이라든지 외양간도 있고, 네. 거기 이제 뭐, 안에 창고지 말하자면 넓은 데는 벽감도 싸고 이런 데도 있고. 벽담? 벽 가마. 아, 벽 가마도 있고요. 그럼 방방마다 이렇게 불 때는 방은 곳도 다 있고. 불 때는 거지. 네. 공불 때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 마루도 이렇게 큰 마루도 마루가 있고, 있고요. 마루 있고. 네. 그럼 참 마루지. 그럼 그때 가족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일찍 돌아가서 나 모르고 네.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어머님, 아우하고 여동생하고 이게 6식구지. 아, 6명. 선생님 형제도 많지는 않으셨네요. 우리 3남매요. 3남매. 이남 일녀. 그 중에 선생님은 장남. 첫째시고. 네. 그러면 그때 집은 지어진 지는 얼마 정도 된 그거는 우리 집이었어요? 할아버지 때 지었으니까 나는 뭐 태어나기 전이지. 그러면 증조부 때 할아버지 집 뭐한테 정조부는 모르고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지어서 지금까지 사시다가 지금 그러면 중간에 집을 몇 번 고치시고 지금 고치신 거죠? 내가 새로 지었어요. 다 걸어치고 걸고 네. 한 32평을 지은 거지. 32평을. 그러면 그 몇 살에 다시 지으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71년에 아니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중대장을 78년에 졌나 보다. 78년. 오래돼 보이지 않던데 색깔도 아주 오래되지. 예쁘고. 오래된 집이에요. 제 나이하고 비슷해 보여.
나무도 많이 심고 나무도 많죠. 많이 비었는데도 뭐.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할아버지가 지으신 집 그대로 사시다가 살다가, 78년에 지금 모습으로 고치신 거죠. 그렇지. 아, 네. 이주는 전혀 이사를 가시거나 한 적은 전혀 없어요. 없으시고요. 없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주로 어떤 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밭농사 논농사지 뭐. 네. 주로 이렇게 논농사에는 뭐 표고, 밭농사는 보리, 콩, 뭐 호밀, 네. 밀 이런 거 심겼지. 혹시 논밭 어디쯤이 있었는지도 이 기억나세요? 자리가 다 밭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한 2,500평? 밭이. 여기저기 있지. 여기 지금 집 터 있는 얘가 한 1,000평 되고, 여기 한 600평 되고, 620평. 그리고 배추 이런 거 심어도 저 아래쪽으로 가서 한 400평.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저기 다리 저 있죠. 도로지, 도로. 아, 이 도로까지. 도로. 그쪽에 이제 밭이 또 있었지. 그 개발되기 시작한 건 언젠가요? 개발된 밭이? 거는 뭐 얼마 안 됐잖아. 이호선 선생님 와서 도로가 생겼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럼 선생님 그냥 밭으로 예, 있었던 도로가 거예요? 없었어요. 그 도로가 없었어. 이 뒷도로만 있었지. 네. 그 두가가 소로길이라고 말해. 소로 그 전에 이제 마차나 차 한 대들 다니면 소로. 소로 네. 마을 안길 모양 이렇게 생겼어. 네.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 집의 모습은 거기까지 여쭤보고요. 여기가 그 왕길동 그 광주 이씨 집성촌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 집정촌이 이제 대왕, 소왕, 대촌 있어요. 오래리. 네. 거기 세 개 부락이 이제 집정촌이야 우리. 근데 여기가 많이 살았지. 세 개 마을에 모두 그 광주 이씨들이 살았던 거죠. 그렇지. 그러면 주변에 광주 이씨 위에 다른 성씨들은 근데 없었나요? 한두 군씨죠. 정씨, 여기 정씨가 좀 어디 정씨? 하동 정씨지 여기가. 하동. 그 정씨가 몇 집 살았어요. 고씨도 있었다고 들었던 고씨는 것 같아요. 없어. 고씨는 아니에요. 노씨가 있어요. 노씨. 노씨. 혹시 어디 본관도 알 수 있을까요? 노씨는 어디인지 어디 노씨는 없어. 네. 그러면 집성촌이 언제부터 이렇게 형성되었는지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우리 그 이혼 할아버지 오시면서 여기 가서 따블병 내려놓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이제 개촌 대왕 소왕 여기 이제 집정소이 된 거지. 그 여기가 왕길동이 오래동 왕길동이 내가 아까 검단이 8개리에 36개부라 그랬잖아. 여기 왕길동이 아까도 5개부라 다 살색이 돼가지고 오르리는 거기가 이제 집정촌이 박씨, 봉화촌은 박씨, 또 반월촌은 경주씨, 그래요. 그리고 저 금곡동은 가서 양씨, 제주 양씨. 그렇게 살아요. 여기 다 36개가 다 틀려. 전주씨, 뭐 문씨, 뭐 다 골골 살아요. 검단 전체가 그러면. 여기 집정촌이 다 집정촌이에요, 지금 전에. 그러면 이현 할아버지가 오실 때가 고려 말이었나요? 고려 말이지. 고려 말 때 어떻게 혹시 오시게 되셨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공양왕 시절에 신돈이 왜 중인데 왜 이제 정치에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임금을 좌지우지했대냐. 그러니까 청명한 분들을 이제 자기들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왕제도니까 그냥 무조건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아주 그때 저 할아버지는 영천으로 가시고 영천.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이리 온 거지. 이제 집안이 다 그냥 다 못 살아는 그런 시기 아니야. 네. 8촌까지 다 죽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정권 잡으면서 다시 불러가서 사신 거지. 다시. 관직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때 혹시 어떤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시죠? 그 사건은 그때 이제 내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고명왕이 사실 무능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동이라는 중이 그 이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역사 뭐 테레비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청렴하고 좀 지 마음에 좀 거슬리면은 다 그냥 내친 거지 다.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주대조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 그래도 그 지금은 아마 좀 장관급을 했었나 봐. 그러시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야밤도 주신 거지. 할아버지 아들이 없고 그 역사 저거에서 나왔어. 그 최석원이라고 그 양반하고 글빵 동기. 옛날 대학 이름 함께 글빵 했냐고. 네. 그 동기가 거기 사니까 거길 할아버지를 얻고 다시 갔는데 거기 가서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비역장에다 놓고 사랑방을 쓰니까 옛날 눈에 사랑방 아니야. 사랑방 비역장에다 놓고 계시고 하고 벽장에 벽장 숨겨 놓으신 숨겨놓은 거예요? 거야. 네. 근데 이 양반이 최성원이라는 양반이 밥을 한 그릇을 저 노비로 시켜서 내가면 반찬까지 싹싹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노비가 이제 그 안방 마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전에 그냥 뭐 전부 남기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반찬이 싹싹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마나님 생각하고 그 할아버지의 친구분한테 물어본 거야. 처음에 대답을, 그 잘못하면 큰일 나니건 역적으로 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안 하다 나중에 마나님이 다구치니까 얘기를 한 거야. 그 노비를 혀를 잘라버렸어요. 말을 실수할까봐. 그 지금도 우리가 가을이면 거기 가서 이제 이 전국에서 다 모여서 거기 가면은 노비 산수가 참 들어가는 관문에 있어요. 거기 보면 절을 해 다. 그 노비 산소가 응?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신 거야 할아버지를. 근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성계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시조선이 되면서 다시 다 들어간 거야. 옛날 일 잘하시고 강직한 분들은 잘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시조선이 시작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할아버지 선영이 있는 곳에 그 노비묘도 같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무관이라고 있어, 무관리. 무관? 영천에서 한 30분 가면은 산세가 좋아요. 경북 영천이요? 영천. 대구 옆에. 네. 그럼 거기에 이현 할아버지 묘역이 있고 이 노비의 그때 이제 말을 옮기지 않았던 노비의 묘도 같이 있는 거예요? 묘소가 있어. 아, 그렇구나. 들어가는 입구에. 네. 우리 가면은 벌써 거기서 절하고 이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 종손들이 가서 절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내는 거지. 전국에서 와서. 근데 보통 이렇게 집성촌이 시작되면 주변에 이제 큰 나무들을 마을 앞에다가 심더라고요. 심어 놓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여기는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집에서 저쪽은 당 고살 지내요. 가을 되면은 미국 같은 게 추수감사절을 왜 하듯이 농사 다 지고 나면은 떡하고 뭐 하면 고기 해서 길 터무지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절을 해요. 이제 그 할머니들이 노인에 오래된 좀 나이 많은 분들이 이 냉수 목욕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매년. 거기가 어디쯤일까요? 그 이제 여기 조금 더 가면 여기 뒤에 산이 지금 이제 나무가 다 없어지고 있는데 거의도 없어졌는데 네. 지금 나무 좀 있긴 있어. 그 공장 뒤쪽으로. 네. 그 산이 어떻게 있는데 거기 바로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나무는 이제 소나무는 없어지고 오래돼서 참나무만 좀 있을 거야. 아주. 그럼 당고사를 지냈던 나무는 큰 소나무였었어. 지냈는데 지금은 그럼 없어졌다는 고사됐지. 말씀이시죠? 고사됐지. 그러면 이제 고사도 없어진 그거는 거예요? 이제 없어진 이유는 네. 그 미신타파 해가지고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이 주말에 그 뒤에 울타리 안에 저 뭐야
터줏가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그런 거 다 없앴다고 이제 막 새마을 되면서 새마을이 생기면서 나도 배입을 해서 청년들이 주도비 돼가지고 다 없앴다고 터줏가리 이런 거 다. 미실타파라 그래가지고 저기. 그때 그럼 그 나무들도 다 나무는 베어낸 그때 거예요? 있었는데 나무는 있었는데 매년 그 고사는 고사는 안 없으시고. 지었지. 그때부터 없어졌지. 70년대 새마을 운동 하면서. 그러면 그 이 근처에 검단 16호 근린공원 쪽에도 그 선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2대, 3대 할아버지가 그쪽에 있으시다고. 아니야 여기는 아니에요? 저 할아버지는 네. 그게 할아버지가 일대 할아버지가 저 아들도 있고 하지만 그 영천에 있는 할아버지보다 많이 아래지. 그러니까 일대는 거기야 일대 이대는. 1대, 2대는 영천에 여가 계시고. 여기는 한 8대인가 이렇게 될 거야. 8대? 그렇게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동네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나 그런 분들이 좀 계셨을까요? 이쪽에 집성촌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이제 이종원 씨라고 저 서울대 의대 학장을 쓰던 분이 있어. 이종원, 종훈. 그 양반이 국회의원도 나와오셨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집안에 그리고 우리 소종이야 거긴.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그 아들 뭐 맨미를 다 그 의사였었는데 그렇고 이분도 같은 광주이시 광주시 나하고 같은 분이시고요. 종자들이지. 네. 형님뻘이지. 그리고 이제 나하고 동갑먹은 그 이종인이라고 있어. 이종인. 이종인. 네. 나는 이종민이고 나하고 같이 자랐지 여기서 똑같이 요 아랫집에서. 그 친구가 그 나하고 중학교는 인천 나오고 고등학교 같이 다녔는데 여기서 걸어서 여기서 40일 걸어 다녔다. 40년.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1시간. 아, 1시간. 1시간 10분 네. 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그 육사 합격해가지고 소령 예편하고 이 감시과장 하다가 서울서 뭐 했나 그 친구가 그랬지 그 사람이 뭐그 여기서 우리 여기서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발전했고 대촌에서 이제 이종우 씨 나무는 많이 연세가 많아 그 양반은. 그 양반은 이제 서울대 뭐 많지 뭐 거기 뭐 서울대 나온 친구들도 많은데. 그러면 좀 전통적으로 조금 더 그래. 들어가서 그래서 좀 전통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은 이종훈 씨고 네. 여기는 이 재무부 계통이지 네. 저희 감식과가 그 서울시 책임 맡았지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관두고 지금 이 중공업 그 현대 중공업의 그 저희 누구야 정몽준인가 정몽준? 정몽준이 네. 거기에 그 이 관세 담당은 그 이사인가 그럴 거야. 나하고 동갑인데 그래요. 그리고 이 주변에 보니까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때 그 인물들 중에서 뭐 심즙이라든지 양성지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근데 그건 잘 모르겠네. 잘 모르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 왕길동하고 이웃 마을에 있는 오류동이 있잖아요. 오류동. 왕길 오류동. 그러면 바다와 인접해 있어가지고 어업도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과거에는 농업보다 어업하는 분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많았지. 그리고 이제 어업은 안동포라고 있어 안동포. 네, 거기만 저이 중선 배 네. 배가 그 중선 부리는 분이 두 분 있었어. 두 두 분? 분이 이제 중선을 부리면은 거기 식구가 많잖아. 네. 다른 사람이 배 하나에 뭐 한 3, 40명씩 탁 나가니까. 배를 가지신 분이 두 두 분이시고 분이 있었다고.
그 배를 조그만 배 가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있었지. 여러 사람인데 큰 네. 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다고. 그 거기가 어딜 가냐면 연평도에 저 조기잡이, 네. 이 조기잡이들 많이 가고 그랬지. 주로 조개를 많이 조기, 잡았고요.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아, 연평도가 조기 유명했어요. 아, 그 옛날에 유명했지. 거기 빼기는 안 되고 없었잖아. 왜 거기서만 조기가 났을까요? 거기 연평도에서만 잡았다고. 요즘엔 저기 영광이 또 아,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아니야. 연평도에서 다 조기가 몇 서식이 많았다니. 그 연평도 가서 잡아보면은, 네. 잡으면 여기는 우리 쌀하고, 네. 보리 쌀하고 이제 바꿔 먹는 거야. 옛날에 물물교환 그 시대야. 주로 그 바꾸는 걸 어디서 바꿨을까요? 그래, 이 양반이 마차를 싣고 와서 여기 동네 와서 팔아, 이제 그 여기 살 사람 사고 그러면 쌀로 주고. 네. 근데 돈이 안 주고 쌀로. 한 대박, 뭐 두 대박 이렇게 해서. 한 마리에서. 그러면 그렇게 물물교환했다고. 그렇게 장이 쓰는 그 고정적인 날짜가 좀 있었나요? 며칠에 한 번씩 오는 장이 아니라 배가 들어오면은 뭐 어디다 갖다 팔아. 네. 인천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팔려고 미리 갖고 와서 여기다 이 고전 칠독이라든지 여기다 다 풀고 저 볼로동까지 가지. 저까지 김포 인제까지. 가까운 곳에 그냥 아주머니들 이대행무서 팔고. 그리고 이제 안동포 앞에는 바다야 바다인데 갯골이 하나 둘네 개 갯골이 있어요. 크지. 근데 안동포의 갯골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넓어. 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갯골이. 그 거리 들어와서 배가 인천으로 해서 인천을 빠져서 이제 연평도로 나가는 거죠. 서해로 빠져서. 그렇게 물물교환했고 그래서 유두고기 그리고 거기가 많이 났어요. 조개, 맛, 맛조개? 맛조개, 네. 맛조개 개들한 거, 네. 맛, 또 요만한 새맛, 새맛? 이렇게 파먹게 나온다고. 이렇게 파면 한꺼번에 그냥 많이 여러 나왔어요? 개 있어 그럼 잡아서 넣으면 돼. 근데 나도 어렸을 때 가서 그렇게 해봤어. 근데 그래도 이거 안면포 그 양반들은 그것만 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 양반이 잘 잡지. 우리 애가 뭐 많이 잡나? 그래서 별로 이제 그때 가서 많을 때는 가서 조금 잡아왔지 농사 일에 바빠서 여기서는 못 가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농사가 없어. 갯에서 갯벌에서 개에서 잡는 것만 가지고 이제 팔아서 생활을 한 거지. 그리고 거기는 저 뭐야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술집이 장구 치고 여기 소리 오는 그러니까 기생들이 너 있고 그랬다고. 전보다 자네가 좋아. 잠깐 봐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왜 전화를 받다가 끊어요? 누구예요? 옥경이 씨 누구야? 아니나 여기서 지금 좀 좌담회를 해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다시 전화할게. 그 안동포 주변으로 포구 주변으로 술집이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셋집 있었다고. 네. 기생들 있고. 오, 그래가지고 뭐 네. 기포 경찰서장 군수 뭐 이런 유지들이 와서 술도 먹고 그래. 과거를 알아. 그내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 그러다가 이제 저기 네. 그 뭐 나 잘할 때도 많아. 그 거기서 있었다고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매립이 하다 매립비가 600만 평이 저렇게 매기다 보니까 다 보상받고 그랬지 그 사람들은. 배 보상받고 뭐 다 했지. 그 매립이 되면서 매립이 혹시 돼. 그 매립을 했던 그 회사라고 해야 되나? 매립 회사는 주체? 국가에서 하는 건데 뭐 아니 한- 개인 매립이나 회사 아예 매립? 개인 매립이 없어. 아니 국가 매립이었어요. 그리고 네. 환경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야. 내가 조합장을 때쯤이야. 네. 그래서 그 반대원이라고 내가 라면들 한 10세 차 갖다 야간에 반대하고 그냥 길 막고 그래가지고
매립을 반대하는 그 거? 매립을 반대했지. 여기서는 매립시를. 어떤 것 때문에 반대하셨을까요? 아니 매립시이면 쓰레기인데 쓰레기 매립시를 원하는 국민이 어딨어.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는 그 서울에 있는 매립시 네. 그 매립지에 묻혀 있는 걸 이리 옮긴다 그랬어 기차로다가. 그거 다. 그러면 안동포 지역을 그 매립해가지고 저기 600만 아, 평. 그냥 매립해서 땅으로 사용할 용도가 아니었고 쓰레기 매립지로 그럼 사용한다고. 매립지에서 네네 무슨 그럼 말씀인지 집 알겠습니다. 매립하는 거면 개빠른 했지. 지금 네. 많이 달라졌지만은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갖다 씌워다 뿌리지. 그러면 그 부분이 처음에는 쓰레기 매립지였다가 지금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아니 그때 매립시에다가 만들려고 600만 평을 네, 네. 정부에서 강제해서 맹근 거야. 네. 그게 여기서 주민들은 반대했고. 네. 근데 그 정부에서는 그때만 해도 경부 시절인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그러니까 밀어붙이니까 여기서 꼼박을 뭐 당할 할 길이 수밖에 없잖아. 없었고. 지금은 뭐 지금 안 되지만은 네. 그때만 해도 서슬이 폼이 10번의 파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산물을 거래하는 장소는 따로 없었지만 따로 이어다 팔고 네. 이 마차를 실어다 팔고. 네. 어촌계라든지 뭐 이런 조합이나 이런 것도 그거는 없었겠어요. 뭐 어렸을 때 내가 봤는데 어촌계라는 게 이 강화하고 연결돼 가지고 어촌계가 형성이 됐었지 따로는 어촌계가 없었거든. 검단 지역에는 따로 없었어요. 없었고요.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검단 지역은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그렇지. 약간의 어업 활동이 있었고 그거지. 그 외에 또 다른 경제 활동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검단에는 없어요. 논밭이지. 논밭에서 농사지었지. 다른 건 없었어.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선생님은 장난꾸러기셨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장남이 배구쟁이들이지 뭐. 네. 뭐 썰매 타고 이 대구치기 하고 댕구치기? 다마치기. 다마치기, 구슬치기. 그전에 구슬치기를 대구치기라고 했잖아. 자치기 하고 뭐 네. 이제 돼지하고는 오줌포, 오줌포에서 바람 넣어가지고 공 차고 축구 차고. 그랬지. 그래 좀 커지면서 네. 새끼들 감아가지고 좀 그렇게 맨날 새끼입니다. 감아가지고 그걸 공문에 매가지고 차고 그랬지 뭐. 아, 그러다가 이제 네. 중학교 갈 때 공 나온 거야. 조그만 거에. 네. 공이 나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공 차고 그러지. 느낌이 좀 다르신가요? 아 그땐 나도 축구 선수였지. 이태기 알아? 이회택 감독 알죠? 그래 이태기 종창의 중학교. 김포중학교요? 김포중학교. 그때 김포중학교가 축구로 유명. 잘했지 중학교가. 몇 살까지 축구 걔는- 선수 하셨어요? 난 단봉서 이제 선수고, 네. 걔는 김포 국민학교 선수고, 그 때문에 김포 교육청에서 교육청비 해가지고 각 학교에서 한 팀씩 나가요. 그럼 김포에서 양천, 고천, 또 하성, 검단, 대꽃 한 8개에서 한 10개 팀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저 교육장배를 했어. 나 초등학교 때는. 6학년 때요? 그때는 좀 6학년 때지 뭐. 내가 5학년 때부터. 몇 등 하셨어요?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김포 국민학교지. 거기 또 그리고 이 읍이니까 네. 다르잖아. 운동장도 더 좋고. 뭐 등수 안에 못 들었지 뭐.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니까 이혜택이가 거기서 같이 공차는 애면 같이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축구를 계속 하시려고 김포중학교를 가신 건 아니고요? 아니 원래 김포하고 양천밖에 없어요. 서울 네. 인천을 가야 되는데 중학교가 김포하고 양촌만 있었어요, 그렇지. 그때? 네. 그래서 그렇게 있고 인천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제 멀잖아 인천. 네. 여기 걸어서 다니니까 여기서 많이 다 다녔어. 뭐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네. 다 다녔어.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5시 반에 밥 먹고 가면은 도시락 싸갖고 가자 다 먹어 배가 고파서. 고개를 3개를 넘어야 되니까.
그 넘어가셨던 고개 이름들이 생각나셔요? 방아제 고개, 강아제? 방아제 고개, 방아제? 응. 네. 그리고 드리제 고개, 들이제? 고개. 드리제? 그리고 이제 그 무슨 고개냐? 지금 저 불로동에는. 그 고개 위에서 당산고개는 아니고요. 어디? 당산고개 아니고. 아니 그런 거 없어. 이 세 개 고개를 넘어야지 중학교에 네 도착하시는. 개를 넘어야 네 개를. 이게 지금 다 없어졌지 고개 다. 그 방아제 고개는 어디쯤이었어요? 이거 검단 사거리 바로. 검단 사거리가 이 고개였어요. 검단 사거리 저 깊어 가는 데로. 그래서 더 가다 보면 한또 드리제 고개가 있어요 이렇게. 네. 드리제 고개는 그럼 어디쯤일까요? 그 불로동 가다가 이제 불로동 가면서 그제 좌측으로 지금 간 도로에 받았잖아. 네. 직진에서. 그게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저이 드리제 고개부터 마이크 문제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김포중학교 때 가실 때 그 네 개 고개를 넘어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방아제 고개는 어디쯤일까요? 하재고는 검단사거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검단 초등학교 못 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근데 지금 다 뭐 거의 평이 돼버렸지. 그러면 드리제 드리제 고개는 고개는 좀 더 가가지고 불로동 못 가서 그 전에 이제 도로가 그 소로고 이건 대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곧장 났어요, 평지로. 그래가지고 불로리 바로 가게. 그리고 너무 거기서 가서 여우제 고개라고 해서 여우제 고개. 그 고개가 높지. 여우제 고개를 넘어서 가면은 또 학교 먹고 가서 가기 전에 그 미군 부대로 올라가는 그 고개가 하나 또 있다고. 그 네 개 고개를 넘어야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그 마지막 하나 고개가 생각 안 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여우제 고개가 안 여우제 나왔어요. 고개, 방아제, 드리제, 여우제 하나가 빠졌는데. 그거는 고개 이름을 모르겠어. 네. 고개 이름이 없어, 그건. 여우제 고개 넘어가면 미군 부대가 나온다고 그렇죠. 하셨죠? 옛날에 미군들이 주둔했었지. 거기가 어떤 산일까요? 장릉산이라고 그러죠. 장릉산. 지금 김포 장릉 장릉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고지에가 그 부대가 있었다고. 근데 거기서 부대가 있고 이 아래쪽으로다가 거기 올라가기 전에 미군들이 주둔하던 이제 그 막사들이 있었지. 지금은 지금은 전부 없어졌지. 없어졌고요. 없어졌지. 네. 선생님 아까 어렸을 때 썰매도 타고 노셨다고 하셨잖아요. 주로 어디에서 썰매 타고 노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수로가 저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을 잡아야 돼. 겨울 봄에 물이 이제 비가 오면 그걸 막아가지고 물을 잡는다고. 선생님 논에 물을 가득 채운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뭐 논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막아요. 방죽을 막아놨다고. 근데 수문을 막아야 된다고. 수문을 막으면은 봄, 여름에 오는 물을 비 오는 걸 다 받아놔야 돼. 그럼 거기 받아갔다고. 그럼 거기 얼으면 거기서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타고 그랬지. 팽이도 치시고요. 그럼 팽이도 지금 뭐 그냥 그거 이제 하나야. 저 어렸을 때 일이었었지. 뭘 학교에서 오면은. 그 논밭에 물을 막는 그 방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요즘 나오는 뭐 한들 방죽이나 이런 방죽처럼 이름이 있는 거였나요? 아니면 논에다가 그냥 논을 막는다고 해서 방죽이라고 했던 건가요? 넘방죽이라 해서 방죽을 막 넘어방죽, 넘방죽. 넘방죽? 저짝에 이제 넘방죽. 지금 다 뭐.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앞방죽. 앞방죽? 그 이제 막지 뚝이 막혀 있잖아. 선생님 바다가 물이 들으니까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문이 있다면 수문을 만들었다고. 넘방죽 수문, 이 앞방죽 수문. 그 수문을 막으면 이제 여름 내오는 비가 다 고일 거 아니야. 그게 저수지같이 물.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음이 얼면은 썰매도 타고 이제 팽이도 치고 스케이트 타고 그랬지. 좋았지, 어렸을 땐. 썰매 타고 놀기가. 스케이트 타기 좋았고.
사실 뭐 여기서 스케이트 가진 사람들이 몇 없었지 학창 시절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전에 뭐 썰면은 저이 강철 있어 강철로 다 만들었고 어른들이 만들어줬지 뭐 어렸을 때. 그걸 다 해서 네모반에다 이렇게 밑에 나무 대고 그걸 다 맹글어서 타고 그랬지. 스케이트는 뭐 사서 타고. 말썽 부리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말썽을 해요. 아유 싸움도 많이 하고 뭐 옛날 그랬지 뭐 그렇잖아. 어렸을 때도 조금 키도 크시고 하셨을 것 같아서. 그때는 땅땅했어. 키도 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이 구정 보름 지나면 이 동네끼리 싸우잖아. 동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봉화천이라고 해서 오리동 거기 오고 이제 싸우는 거야. 학생들끼리요? 아이 동네끼리 싸우는 거지. 어른들도 같이? 그럼 여기 저 새끼 줄리 맹글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우리가 그게 머리통 깨지는 사람들이 그랬어. 옛날에는 대단했어. 그런 싸움들 오고 그랬는데 어른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안 말리더라고. 그게 진짜 싸움이었던 거예요? 놀이였던 거예요? 뭐 주먹 싸움은 못하고 그냥 돌을 새끼를 이렇게 맹글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쏘면은 멀리 가요. 그전엔. 그럼 그거 가지고 싸우고 뭐 그랬지.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학교 가면 또 그냥 친하게 언제 지내고. 그랬더냐. 그리고 하나의 놀이 같은 거였나 그냥 봐요. 놀이 그러지. 그래 네. 그게 하나의 놀이야. 의뢰가 아주 혼란히 하고. 근데 꼭 여기 봉화천하고 이제 이 길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가서 길에서 싸우는 거지. 잘 있어 우리 서구 저쪽에서 이겨오고. 대단했어 그 전에 보면. 지금이야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쵸. 다 없어졌지. 좀 아쉽기도 해요, 말씀 들으니까. 그래. 네.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마을에서 지금처럼 뭐 설이나 추석 때 이런 놀이나 싸움도 하셨는데 예식들도 있잖아요. 관운상제 이런 예식 행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뭐 혼례는 어떻게 치러졌고 상례는 어떻게 치러졌고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근데 있을까요? 나는 나 70년대 초반이나 60년대 후반에는 예식장이 생겼잖아. 인천엔 뭐 신신예식장, 부평에는 문화예식장. 그난 문화예식장에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 말 타고 그들 잔치하는 걸 봤어요. 말 타고. 신랑이 말 타고 말 타고 오고 신부 집으로 와서 와서 신부 데리고 오는 거지 뭐. 데리고 가는 거지. 그거는 뭐 가마 타고 가는 거지. 그러면 신부 집 앞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마당에서 오지 앞마당에 이제 체일 쳐놓고 거기서 절하고 이제 그 식대로 하고 해서 이제 가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뭐 그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지금 90 가까이 이제 뭐 85세에서 85세 90 가까이 되는 이 양반들은 그렇게 했었지. 예식을 했어. 닭을 이렇게 던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닭을 숫닭, 암탉 숫닭 가지고 가고. 근데 그런 걸 내가 봤어.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많이 못 봤어. 난 한 서너 집? 학교 다니라고 그랬는지, 그 잔치하는 날 보면은 말 타고 오고 이제 저쪽에서 타고 그냥 오고 그러는 걸 내가 봤지. 재 꾸내미 하니까 그냥 말 타고 그냥 뒤달리는 거야. 재 뿌리니까. 그런 건 내가 두 번 기억이 나. 재를 뿌리니까요? 재 꾸내미라 그래서 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신랑한테 그냥 던지잖아, 왜. 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의 악귀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장난이지 뭐. 그래서 그걸 몇 번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말 타고 그냥 응대식에 빨리 와야만 그걸 피우지. 그런 걸 몇 번 해봤어. 그럼 그러면 우리 때만 해도 뭐 예식장에서 했고 부평하고 인천 가서 했지. 그때 양복 입으시고 또 웨딩 드레스 입으시고 이렇게 결혼하셨던 거예요? 부평 문화예식장에서 했지. 그러면 문화예식장이 처음으로 생긴 예식장이고 그렇지. 부평에서 제일 먼저 오래
질이 먼저 생기고 인천 신신예식장이 나중에 먼저 생기고 인천 신신예식장 신신예식장이요? 그 신신예식장은 어디 애관극장 옆이야. 동인천 쪽이에요? 동인천. 거기가 관동이지. 그러면 상례의 모습은 좀 어땠을까요? 그럼 지금 이제 그 핵가족 시대 또 뭐 병원도 많이 생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저 아버님 어머니까지는 집에서 모셨어. 행여로다가. 상여? 상여로다 해서 네. 모셨는데 그리고 뭐 80년대 70년 후반 뭐 80년 초부터 뭐 장례입장이 병원에 생기고 그러니까 다 장례입장을 모시지 뭐. 거기서 다 틀리는 거지. 옛날에는 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뭐 그 추위에 그냥 다 여기 동네 분들이 와서 다 여자분들이 다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저 장례 입장에서 치르는 거 뭐 힘들어? 그 상여를 한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더라고요. 할려이죠 했지. 네. 행여뚝이라 그래가지고 상여뚝? 행여뚝이라 해서 행여를 해서 보관하는 데 있어요. 보관을. 이제 상이 나면은 가져와서 틀을 만들어서 이제 모시고 그런 거지. 그 상여뚝이라는 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거가 지금 저이 말하자면 여기 왕길역 있지? 네. 왕길역 쪽에 있었어요. 이 도로 옆에. 언제까지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시죠? 그것이 없어진 게가 한 70년 후반부터 없어진 거야. 70년 후반. 후반. 80년대부터는 아주 싹 없어진 거지. 다. 여기도 우리도 다 없앴어. 아니, 뭐, 저기서 장례에서 입장해서 버스도 모시는데 뭐. 그러면 이런 상여뚝이나 이런 것도 같이 사용을 하시고 의복이나 이렇게 입는 옷들도 같이 다 옷은 이제 상주가 네. 이제 사오지, 벼 무명을 사다 주면은 여기서 할머니들이 옛날엔 다 만들어서 했다고. 지금 뭐 가만히 다 사오지만 입게끔 맹글어서 오잖아. 옛날엔 여기 할머니들이 다 바느질 해가지고 했어요.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아니, 거예요?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뭐안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이제 인천 가서 벼 이런 걸,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예. 전화했어요? 아니야. 걔 여기 이제 불악에 개가 있어요. 이중개라고. 이중개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상여 이런 걸 치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여 설 수 있는 그 상복할 수 있는 그런 걸 재료를 사라가고 그래요. 그럼 이 계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사와 들어주면.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앉아서 다 바느질 해가지고 다 해놓고 이제 입혀서 장례 치르지. 그러면 이제 어느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옷을 만들기 시작을 그렇지. 3일장을 치렀을 텐데요. 그럼 3일장이지. 와, 엄청 빨리 근데 만드셨네요. 할머니들이 한 대여섯 분이, 한 열대 분도 맞추고, 뭐 대여섯 분 잘하는 분들은 잘해요. 말라가지고, 이게 말려가지고, 저 꼬매는데, 그 전에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직 지휘자였을 때.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그 다음 분이 이제 하고, 그 아주머니 뻘 되는 분들이 하고, 우리 어머님이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지. 그 상여계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마을 사람들 전체가 그 개원들이었겠네요. 그렇지. 아니면 어떤 또 뭐 일정 금액을 내신다든지 이런 것도 근데 있었어요? 이제 금액은 이제 돈 있어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상여 치고 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돈이 있어요. 이제 뭐 다리 건너갈 때도 돈 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거 받으면 이제 그 뜯은 거 가지고 이제 받은 거 가지고 10,000원 넣은 거야.
그 누가 돌아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위가 많아서 이제 많은 분들 많이 나오고 그랬어. 그 다리 건너가기가 힘든 거야. 다리 건너갈 때마다 앞에서 안 가고 돈 줘야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발탄 댕긴 사람이 있어. 새끼를 가지고. 그 거기다 꽂아주는 거지 돈을. 근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왔을 때가 제일 많이 나왔어. 우리 그 고모부 세 분이 돈 많이 써서 인천에서 장사하고 돈 좀 버는 양반들이 돼서 그냥 호상일 때 그냥 그 앞을 타요. 그 큰 사위는 태운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는 걸 내가 보고 그랬어.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돈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상여 나갈 때도 그렇게 돈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다리 하나 건너고 고개 하나 넘을 때마다 버티고 안 가. 돈 제가 그랬다고. 그런 시절이 이제 없어졌지. 네. 그렇게 해서 상여계로 돈을 돈을 모았다가 모아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향해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또 비용 들면 비용 쓰고 이제 그랬지. 좋은 방법이었던 것 아, 같아요. 옛날 양반들이 참 먹으니까 좋아. 보면은 참 영여신들 분들이야 보면.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지금 약이라는 게가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이 딸기를 따먹다가 이 저기가 걸린 거야. 저기 기도? 아니 그게 무슨 나무야? 아니 기억이 잘 안 나네. 딸기 따먹다가 그 걸리는데 이거 걸려가지고 이게 전부 다 부시는 옷 나무에 걸린 거야. 올나무래. 그래가지고 말려 들어놓는데 그 딸 여름 아니야. 그 중이 와서 이제 목탁을 치면서 쌀다니까 우리 어머니 그런 걸 잘해. 저걸 시주하시는 시주를 거요?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놓았으니까 그 중이 그 어른 애가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나 봐. 그러니까 딸기 따먹다가 이제 지금 이제 옷이 걸려서 지금 저러 다니니까 아이 그러면 제가 가르친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수수땅 있잖아. 수수땅 이파리를 수수나무 이파리 네. 그걸 따서 삶아서 그물을 닦아라. 찌라 그랬나 봐. 그때 많았지. 수수땅 뭐 이렇게 많이 쌀았잖아. 물타기 치고 있기 때문에 엮어서. 그걸 해서 이틀 물량에 금방 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약이 그걸 지금은 옷 올리면 병원에 주사 맞고 뭐 별 이상하잖아. 그때 그걸 닦고는 안 났어요. 기억에. 그게 얼마나 영악한 거야. 참 지혜가 있었다고 그때. 어머니가 또 시주하신 보람도 있으시네요. 보람. 그래 중이 보고 얘기를 해준 거야. 왜 그러냐니까 옷이 올려서 좀 고생한다니까 그거 해서 해주라고. 그 세 번이나 닦아줬다는 거야. 야, 얼굴이고 뭐 이러니 아주 한편 없을 때는데 뭐. 그래가지고 낳았는데 난 낳았다 그러더라고. 어렸을 때. 그 이후에는 오딱 이런 거 안 드세요? 먹지. 괜찮아 난 이제. 가면 되게 걸고. 아, 그러면 그 승려가 왔을 때는 이 동네에 어떤 승려 절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절은 이제 그때만 해도 저희 가연산이 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제 여기 다니면서 시주가 서는 사람들 받아서 다니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시주 받는 승려였군요. 전국 다니면서. 네. 그렇고 가지고 뭐 그전에 많이 다녔잖아 그런 게. 그러면 마을이나 또는 이 광주이시만의 그 재래법도 있을까요? 집안마다 이런 재래 방법도 좀 다르더라고요. 재래는 내가 봤을 때 각 도별로 다 틀리더라고. 도별로. 네. 근데 선생님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저희 1년에 이제 기지사 이제 그 돌아가신 날 지낸 거고 추석 명절에 이제 시사 지내고 그때 줘던데. 그리고 이제 우리 전체로 왔을 때는 1년에 한 번은 여기서 이제 돌아가셔도 이제 무된 사람들 자식이 없고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그런 양반들은 이제 같이 공동을 해서 이제 이 10월 말이나 10월 중순부터 이제 지내고 우리는 광주시는 그렇게 지내요. 시제라고 그래가지고 시제라고 그래가지고 지내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전국으로 다 모였을 때는 이 영천 가서는 전국에서 와서 전체로 지내는 거지. 영천은 선생님도 가셔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지. 근데 바쁠 때는 난 못 갔어요. 근데 근래, 그전에는 여러 차례 갔었지. 근데 근래 와서는 못 갔어. 올해도 갔다 들어왔어요. 버스 한 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신 코로나 때문에 거예요? 못 다니니까. 아니, 그래도 이번에 갔어. 한 대 갔다 오자. 그러면 그 제사에 쓰이는 음식이나 이런 게 좀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문어를 많이 쓰고, 여긴 그런 걸 안 쓰고. 네, 조기, 조기, 생선은 조기. 또 육식은 소고기, 적. 그리고 이제 저 떡, 전. 그리고 부침미, 부침개. 뭐 다 이제 골고루 넣는 건지, 그다 나머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적하고 어적이야, 어적. 어죽? 어적. 그러니까 조기나 네. 숭어. 조기나 숭어. 숭어도 크고 조기도 큰 거래야 되고. 근데 우리 그 치가 있어요, 몇 자. 크기? 아예 예를 들어서 몇 자를 정도 적을 하면은 지금 cm로지만 20cm나 25cm를 해야 돼. 적을. 그럼 지금 비싸서 뭐 한 60만 원 들어간다고 하자고. 어떤 게요? 적하는데, 소고기. 아, 그거 산적하는데요? 산적하는데 시제를 지내는데, 네. 그 시제 음식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작년에 뭐 올해는 60만 원 들어갔다고 그래. 그래서 무슨 뭐 고기를 이렇게 마사냐, 이제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갖다 했더니 옛날에 내가 시제 지낼 때 가보니까 그냥 원래 그 시제 지내는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이 지내요. 그 만들어 음식을. 광주희 씨가 못했어. 왜 못했냐? 제대로 이 집안이라가 제대로 안 오니까. 남이 이제 그 땅을 주워서 농사를 지어 먹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시제 나는 음식을 차리는 거야. 뭐 얼마에 다 있다고. 적이 하여간 제일 중요하고, 어적하고, 그것만 제대로 해오면은, 뭐, 다른 거야, 뭐, 과일이나 이런 거야, 뭐, 그런 거. 걔네 눈에 싸우는 걸 봤어요. 아, 이거 잘못했다고. 좀 덜 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걸 적게 했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고,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출 때니까, 눈 오고 비 오면 지내기가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검단에다가. 우리 종친회에서. 건물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 이제 종친회 건물이요? 종친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를 한 동을 그냥 이제 우리 제사 지내고 이제 그런 걸로 쓰려고 준비를 해놨다고. 검단 사거리에. 아, 그럼 약간 제실 같은 느낌의 제실이지. 큰 제실이에요? 검단 사거리 어디일까요? 가다가 검단 사거리 못 가서 우측으로 대림 아파트 붙었어요. 바로 거기 있어. 그러면 거기 활용도 하고 계셔요, 지금? 그냥 1년에 한 번. 거기서 그럼 이제 제사를 지내시는 거예요? 다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위패나 이런 걸 다 모셔놓고요? 준비돼 있어요. 다음에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아까 당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당제 지내는 모습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소나무 아래서 당제 지낼 때 그거는 난 동네에서 그 전에 그 나무에 1년에 추석 농사 다 짓고 나서 이제 시루떡도 해 먹고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미국으로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지.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전체가 다 같이 술 담그는 사람이 있고 뭐 떡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정해준다고.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하거든.
내년엔 누구, 후년에 누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전부 준비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영 엮어서 다시 돌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저녁에 지내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추석 무렵에. 아니야. 농사 다 짓고 나니까 네. 10월 달, 이제 10월 달 말하자면 10월 달 농사 이제 다 추수하고 나서니까 10월, 11월 초. 그러면 그 나무 주변으로 짚을 엮어서 이렇게 둘러서 그 앞에 그래서 제일 준비가 이렇게 커. 거기 술래잡기면 그 속에 들어가서 숨기도 그러는 자리라고. 이런 집을 지었나요? 그래 이제 영을 엮어서 둥그렇게 쌓아 올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지내서 거기서 이제 가서 준비 채치고 저녁에 요새 제일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서. 그 마을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당주로 가서 제사를 지냈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게 해마다 바뀔 수도 있고 같은 분이실 수도 있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같은 분이 될 수가 없이 돌아가시면 또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렇지.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고. 꾸정꾸정해야지. 그 사람은 네. 또 건강하지 않으시면 못 가요, 거기. 근데 이렇게 어느 동네는 보니까 그 이렇게 지프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당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도 하던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렇지는 안 하고. 않고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크게. 그 여기 이제 백목을 들어가지고 여기서 지내는 거지. 나무가 있어요, 여기 큰 소나무가. 소나무 앞에다가 이런 집 같은 거 당가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 앞에서 이제 제사를 그렇게 지냈단 지내더라고. 말씀이시죠? 어렸을 때 보니까. 좀 어떤 음식들이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농사진 걸로 하니까 뭐 편구 부치고 부침개 뭐 이런 거 다 맹글고 고기 사다 정 맹글고 과일 넣고 그러니까 푸송구 다 나오는 게 과일류로 그래가지고 큰 상에다가 놓고서 지내는 거지. 뭐 이렇게 그걸 제를 지내는 주관하는 뭐 주관하는 건 이제 이 이중계장이 있어요. 계장이 이제 주관하는 거지. 계장이. 뭐 굿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제사만 지내는 제사만 거죠. 지내는 거야. 네. 이제 몇 연도 정하고 뭐 몇 월 며칠 뭐 우리 대왕푸락 주민 전체가 앞으로 잘 되라고 잘 되자고 하는 그 제사지 말하자면. 기원하는 거지 말하자면 내가 봐도 그래. 올해 농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무탈하게. 무탈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는 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주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뭐 나도 지금 잘 못해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매들이 오래 살아. 여기 90을 넘기는 남자분이 없어 별로. 대왕 마을에서요? 마을만. 할매들은 90 넘어 100살 가까이 되고. 네. 이 마을에 가는데 여자분이야 다 남자 몇 없어. 그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달라서 그럴까요? 어떤 이유? 네, 아니 이제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남자분이요? 농사 일을 많이 하잖아.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이 병 걸려서 돌아가셨지만은 위암자 돌아가셔서 그때만 이 병원 있어 인천 그 기독병원 앞에 거 가서 보니까 4기인가 5기 되는 걸 뭐.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어. 근데 수술을 어떻게 해드렸더니 당신이 망가진 거야. 그게 한갑 해도 없고 바로 돌아갔지. 그러면 선생님 부모님께서도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머님은 몇 살에 혹시? 76에 76에 돌아가셨고요. 아버님은 한갑이 62에 돌아가시고 아이고 일찍 돌아가셨고 61에 되면서 돌아가시고. 네. 선생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네, 그럼 1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그 마을에서 치러졌던 이런 예식들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이제 그 명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렸을 때 그 설날이나 추석 이럴 때 설날에 마을 이런 곳에 이렇게 세배도 다니셨나요? 하루 종일 다녔어. 오, 아버지가 네. 우리 아버님이 그때 여기 할머니들이 와서 살았지. 우리 집 작은 할머니 또 우리 할머니 밑에서 가운데 할머니 이래서 두 분이 생전에 계셨고 할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여기 할머니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아침 제사 지내고 산에 갔다 와서 아침 먹고는 바로 다니면 한낮을 한 저녁 때까지 다녔으니까 가만 뭐 도움 주는 게 아니라 설탕 이런 거 주잖아. 뭐 과일 깎은 과일 주고. 그 아버지가 여기 한 바퀴 돌면 한날을 지나서 들고 그랬다고. 근데 옛날엔 그랬고 좀 나이 먹어서는 이제 보면은 설날에 축사 유뜨고 윷놀이하고 윷놀이 많이 했지. 윷놀이. 그때는 여기가 다 가족 같고 그렇지. 친척들이 그게 나가 있던 분들도 다 들으니까. 네. 제사 지내고 그냥 뭐 다 오고, 아, 그냥 다 와.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때 그 시절이 좋은 것 같아. 지금은 다 뭐 냉랭해. 뭐 이웃 사촌도 사촌이나 우리 집에서 지내고 나면 다른 데 6촌, 8촌들은 오지도 않아. 그렇게 핵가족이 된 거야.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 선생님 그 친척이나 이런 집성촌 분 외에도 다른 분들도 몇 집 이렇게 사는 곳이 있었어요? 정씨들이 살고 이제 그 노씨가 좀 살고 근데 그런 데도 다 갔으니까 할머니 있으면 할아버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남이에요. 산소에 차례 지내러 가시는 거 가셨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세배 돌로 하루 종일 다니시고 그러면 세배도 다니시고 이렇게 음식장만을 하잖아요. 그때 같으면 뭐 강정이나 이런 것도 집에서 만들고 엿도 뭐 집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전에 엿을 많이 갔지. 네. 엿들은 왜 그러냐면 먹을 게뭐 없잖아. 뭐 사탕 그런 거 사 먹으니까. 근데 사탕들 많이 사오도 그러더라고. 이제 좀 먹는데 우리는 어머님은 완전히 엿을 그냥 큰 가마솥으로 그냥 겨우내 먹게 맹글어서 두어요. 강내 튀기고 그때 뭐저 수수도 많았으니까 옥수수도 또 쌀 튀기고 그래가지고 저 버무려서 주는 저 엿도 있고 그냥 둥그렇게 해서 주는 엿도 있고 깨쳐 먹는 거. 이제 겨울에는 사실 엿을 많이 봐주셨어 우리 어머님은. 그 식혜도 뭐 많이 오셔주고. 아버님께서도 종손이셔요? 종손이지 여기. 그래서 어머님께서 명절 아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 이제 뭐저 세배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세배 오는 사람들 뭐죠? 서장 엿 깨트려주고 술 한 거 술 한 잔 먹으면 술 한 잔 안주해서 주고 그런 거지. 그럼 이 동네에 사셨던 선생님 그 친척분들이 몇 분 정도 되셨어요? 여기가 한 60호였었는데 60가구 정도? 60가구가 됐어. 네. 근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은 다 나갔지 뭐 이제 우리 집안들이 한 40호, 30, 한 5 됐을걸. 60가구 중에 한 30, 절반 절반 정도가 넘었지. 그러면 거의 그 손님으로 이렇게 세배하러 오면 어머니가 준비를 많이 그럼 하셨겠네요. 다 해야지 어떻게. 어머님이 다 해야지. 네. 근데 우리 집사람 만날 때부터는 달라졌지. 약간 잡초잡초. 잘 안 다니잖아. 이제. 많이 안 다니시고요. 그러면 이제 정월 대보름도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었을 때잖아요. 보름에는 뭐 상당히 그 뭐야 뜻들 많이 왔어. 보름 때도 보름 때도 네. 집안들을 많이 와서 같이들 어울려서 척사대회도 오고 그랬지. 그전에는 주쯤은 담배 내기. 담배 내기? 담배 사다가 담배 이기는 짐이 담배 몇 가지 하고 그래 이제 그랬지. 아,
그때 뭐 그때도 지불놀이나 이런 것도 하셨어요? 어렸을 때 했는데 그 점점점 없어지더라고. 그 지불놀이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깡통에다가 깡통에다가 이게 이제 숯이지 숯. 숯 모양 생겨 있잖아요. 숯. 장작 떼고 남은 그런 나무 숯. 거. 네. 그걸 이제 그 불쏘시개 해서 하면은 거기다 돌 집어넣고 끓이는 거지 물. 아, 돌도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그게 확 불이 붙어서 이제 바람에 붙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런 놀이들이 참 재밌기도 하고 위험했어도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지. 이렇게 빈 논에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저 이논그 뚝에다가 불 넣고 불 많이 놨잖아요 전에 논뚝이한테 밭뚝에다. 아, 이런 그 남은 것들 태우느라고. 잔디 네. 그냥 불놀이 하고 뭐 그랬지 뭐. 근데 그때 왜 불이 안 났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왜 불이 나는지. 그러면 이런 날 그 연마을 아이들하고도 많이 노셨어요? 뭐 새끼줄에다가 아까 이렇게 놀았던 것처럼. 많이 했지. 어렸을 때 많이 했지. 마을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안 했을 거야. 중학교 때는 많이 했어.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니지 뭐 그런들 지금 저 젊은 사람들. 그 어떤 애면 머리통도 깨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놀이 외에도 또 어떤 놀이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뭐 놀이는 그 외에는 뭐 겨울엔 뭐 저이 썰매 타고 이제 그런 거지 뭐. 썰매 타고. 썰매 타긴 저쪽에도 그 짝뚝 요 땅에 가지고 먼저 가는. 아유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몰래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또 나가고 아유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손을 빨았잖아. 네. 그러니까 욕 먹어가면서 그래서 또 나가서 또 적셔가지고 오고 또 불 태서 갖고 오고 뭐 그때는 추운 줄도 몰랐어요. 추운지도 몰랐지 뭘. 부지개도 그냥 종아리도 많이 맞고 부지깽이로. 그럼 그냥 부지개지 뭘. 네. 그럼 선생님 그 아까 도당 굿이나 이런 건 없었죠. 그 도당제나 이런 게 지내는 건 있어도 굿은 안 했어. 굿하고 이런 건 여기가 어촌 마을은 아니라서 그러면 농사철에 이런 두레패나 이런 거는 좀 있었나요? 내가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까지 그 놀이패가 있어요. 농산기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아주 이제 모내놓고 이제 김매잖아 이제 저걸다 김맨다. 김맬 때는 이제 배가 이제 자라다가 춤에 한 벌 맬 때는 이렇게 더듬어지고 두 벌은 저거 하는데 세 번 맬 때 되면 배가 많이 자라다가 그러면 둘의 배로다가 이제 저기 농장에 놀다가 저녁마다 놀아. 20초 다니면서. 그럼 이제 술상 내던지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여기 가면 배 타고 여기 배 타고 가는 거지. 여기 장봉도라고 있어 장봉도. 네. 장봉도 왜 뭐 많았냐면 이 민어가 많이 났어요 장봉도에서 그 당시에. 그 배 타고 배를 하나 빌려하고 나가서 장봉도에 가서 하루 종일 주무시고들 이제 그 잡은 거 사와. 그 아버님이 이만한 양 민어 한 마리 사오신다고. 그 민어 그 맛있게 먹었어 어렸을 때도 찌개에서. 이제 그런 기억은 있었는데 그때 농산기를 한 몇 년 하다가 그냥 그때는 없어지더라고. 두레패가요? 두레패가 없어지더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 농사하고 나서 모내기 하고 김매기 하고 김매 때 이제 농산기를 놀아. 두레패들이. 두레패가 놀아 이제 다니면서. 근데 김매는 것도 여러 시 다니면서 매거든. 세 번을 뭐 별을 맨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이렇게 크지 않을 때 이렇게 더듬어줘 이렇게 풀. 네. 그 나중에 이제 풀이 또 올라오면 이걸 파서 이렇게 엎어. 그 다음에 더 잘하면 세 번째 몇 때는 이제 또 엎고 또 다시 제끼고. 바꿔주는 거 바꿔주니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풀이 안 나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는 배가 거기다 이제 벼
나달이 생길 때야 장무쳐진다는지 그때쯤 되면 이제 이 민어가 난다고 민어. 때가 딱 그렇게 맞아요? 아니 그래 맞춰서 매년 가셔 그러거든. 안전포에서 배 빌려가지고 장봉도 얼마 갔어요. 네. 여기서 지금 우리 밭 터는 데서 보면 바로 그 앞이니 신도에서 이렇게 덤서가면 되니까. 그럼 이제 같이 가서 그냥 이 배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주무시고 그거 잡수고 그냥 놀다가 이제 오시는 거지. 그게 이제 이런 양반들이 이제 하나의 일련의 행사야 말하자면. 지금은 관광가오리 그게 없잖아. 이 김매기하고 힘드셨으니까 잠깐 쉬는 기간에 섬에 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그러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어촌이 아니야. 장봉도도 뭐 섬이니까 네. 고기가 많이 나니까 거기만 그때는 민어가 났어요. 연평도에서 조기만 나듯이 이제 다 뭐 여기 안 나 이제 민어. 이게 뭐 신안에서 난 민어 신안. 신안 쪽에 민어가 많이 나지. 그 두레패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뭐 나이 먹은 사람들 나이 잡순 분들 있고 상세가 있고 피리 부는 사람 있잖아. 네. 피리 부는 사람 상세는 달라요. 이 사람들이 지휘한다고. 그럼 이제 드레페는 이제 남자 여자는 없어요. 남자만 했지.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그건 거예요? 마을 사람들로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두레패 흥을 돋워주신 거죠? 돋아주는 거지. 상세가 그렇고 안에 잠 채우고 북한 사람 때부터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뛰는 거지 몸에다. 네. 노래 부르는 건 없었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동요 같은 그런 게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는가 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초상 나서 이제 그 행여 나갈 때는 네. 앞에서 이제 그 불러주는 양반 있지. 네. 그 양반이 이제 그걸 불러주면 이제 따라하고 이제 이런 거지. 그 어른들 사랑방 같은 장소가 선생님 어렸을 때도 있었을까요? 그전엔 사랑방 애들 많이 모였지. 늘 저녁이면은 사랑방 애들 모여서 노는 애들. 그게 쩍쩍이 지금 저거 가봐. 쩍쩍이라고 그러는데 쩍쩍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중국에서 하는 그 뭐야. 이만한 거 뭐야. 과자 종류? 아니 과자만 생겼잖아. 그 마자 그래 마자 그 같은 거야 이거. 근데 그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 나이 잡신 분들. 이름이 쩍쟁이에요? 그게 그 이제 마자 그 중에 쪽쪽이라고 그래 그걸 그 사람 양반들. 혹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걸 맞추는 거야. 내 나이롱뽕 모양 맞추는 거더라고. 아, 똑같은 그림 맞추기? 맞추는 건데 네. 요만해. 요만해. 이런 거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잘하셨어. 그냥 내가 그 양반 맨날 그걸 다 지금 화타다 오간티 달리지. 그거 가지고 그런 걸 하시더라고. 근데 뭐 우린 할아버지가 우리는 못하게 하고 장기하고 바둑은 가르쳐줬어. 장기하고 바둑. 그 장기 바둑 전에 잘 뒀어. 그전에 군대 가서도 뭐 1, 2급은 안 돼도 한 7, 8급은 됐었다고. 내가 그 사람들 들으니까 얘기가. 장기는 잘 두고 옛날에. 걔나 지금 TV도 장기 두는 걸 많이 자주 봐요. 그것만 할아버지 가르쳐서 이제 그냥 할아버지는 그거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하토 가지고 오간틴다 그러지 그런 걸 하시더라고. 근데 가면 전에 가서 할아버지 잡수라 가면 그것들 하고 이제 계신 거야. 잡수기 가세요. 그럼 오세요. 그러면 할아버지와 같이 오고 그랬지. 거기가 멀어요. 여기서 끝이야. 대왕서. 그냥 거기 그 집이 좀 높았어요. 은행나무 집이라고. 그 방이 아니 동네들 방이었어. 어디쯤일까요? 지금으로 보면? 지금 내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 왕길역 못 가서 사거리 나오잖아. 사거리 못 가서 우측으로 이렇게 보면 양천으로 가는 도로에서 이 짝에 그 짝이야. 그 쩍쟁이는 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뼈로 맹는 거야, 뭐 뼈. 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맞아 그랬지. 그렇게 만든 거야. 거기에다 뭐 그림 그 아예 그려놓고 근육을 뜯었지 근육. 구멍으로. 마장 모양 네. 이렇게
표시가 그러더라고. 난 마작도 같은 못하는데 네. 중국 애들은 뭐 식구들끼리도 하더라고 그러더라고. 중국 가보니까 길바닥에서도 오고 길에서 앉아서 오더라고. 그래 아주 그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거야 마작이. 그리고 이제 마을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가 산이 또 많잖아요. 산도 많고 고개도 많고 뭐 하천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그 산에 좀 선생님께서 기억나시는 산 뭐 특히나 뭐 할매산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가연산하고 가연산, 여기 한매산이라고 있어요 여기. 한매산, 한매산. 그 여기서 인천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그 우측으로다가 무슨 저 있어 우측으로 이렇게 산. 그게 제일 컸어 이 가연산하고. 가연산. 그리고 이제 백석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여기 우리 밑에 아저람쥐 있는 산이 되고 윗대 할아버지 계신 산수 곳. 있는데 백석산. 그렇게 세 개가 제일 컸어. 가연산, 백석산, 한매산. 한매산. 그리고 이 고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개 고개가 유명하고요. 유명하지. 네. 그리고 여기에 도로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지. 어. 검단사거리에서 저 인천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하나야. 하나였었다고. 인천 가는 도로. 네. 그리 쭉 가서 독종으로 해서 이제 해서 가정동 지금 이제 구청 내리 도로가 안 없었어. 그 도로는 나중에 나온 거지. 그런데 언제 그 전에 저 지금 그 신현 연희동으로 가왜 저이 집 파출소 있는 데 있어. 그리 그다음 도로 그 하나 있었다. 그래가지고 싱하제 고개 넘어가는 거거든. 싱하제 그 고개. 싱하제 고개야 거기가. 그 고개가. 그러면 거기 넘어가면은 가정동이고. 거기가 싱하제 고개 쪽이 혹시 경명현 쪽인가요? 직맹이 고개? 아니야, 그 진맥고개 거기 이쪽이고. 그거 이제 이제 뭐야 이 구청 지금 여기 사정 구청으로 건너서 쭉 나가면은 구청 앞으로 가다 그게 없었다고 도로가. 그거 저쪽 따로 있었다고. 그리고 좀 달라진 거라고 하면 어떤 도로가? 뭐 많이 달라졌지 뭘. 네,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죠. 바뀌지. 지금 뭐 여기서 저 이 이북간 도로지 지금 저 이 인천 나가는 도로 새로 생겼지. 검단사가서 그 전에 하나였었는데 도로가. 이건 산이고 밭이고 저 소록길밖에 없었다고. 지금 저 원당 당하는 쪽에 보면 검단 원당 당하가 거기는 아주 길이 없었어. 근데 이제 이 발전하면서 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원당 당하가 지금 도로가 이렇게 생긴 거고. 그게 이제 안동포에서 원당대로 없이 아니야. 쭉 나가면은 마전동 저 완정 사거리 나오고 쭉 가면 이제 원당리로 나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김포 쪽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지금 내가 가보니까 신도시 그 1차 지역이 돼서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뭐 너무 다 바뀐 거지 뭘. 거기까지만 이제 그 구획정리 영업까지만 내가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도시 1차 신도시 개발하잖아 이 아파트. 거기는 아주 동이 따른데 인구가 제일 많아. 각 동별로 봐서 거기가. 차 가지고 와도 이렇게 방향 잡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네. 내가 여기서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짝에 이제 중대장 때 그 지역이 내 지역이거든, 짝이. 육군 지역은. 그 아주 뭐 누구든지 숟갈 몇 개까지 알 정도로 알았는데 이젠 뭐 워낙에 뭐 변해서 모르겠더라고. 거기서 신도시 생겨서 더군다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많이 변한 모습 보면 어떠세요? 참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 그 정도지. 인색해지고. 난 별로야. 그래서 이 동네 왔을 때 제가 굉장히 좀 편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이웃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기는. 현재 그래도 이제 여기 많이 이제 발전을 안 했지만
거기 이제 신도시 같은 데 가만히 가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뭐 살면서 사는 냄새가 안 나지, 뭐. 아파트 그냥 저 사는데 뭐 아래 우측 잘 모른대요. 뭐, 모르잖아. 우리 아들 들어보니까 막 옆에도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웃이 좀, 그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싫다 그러면 그냥 동네 다 돌라주고 또 가져오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끈끈하게 살았는데 그게 없어. 뭐 아파트 아래 우측도 모르게 사는 놈을 모르래. 그냥 나가면 나가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지.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는 거야. 각박해지는 거야. 지금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아파트 살아? 아파트 살아? 네네. 그 아파트 살면 알잖아. 근데 인사 정도만 하지 막 이렇게 가깝게 거기 뭐 지나가는 분회장이나 뭐 거죠. 저 동회장 이런 거나 보는 사람들이나 알지 뭘 알아. 그래서 내가 의원 생활하면서 선거운동을 4번 치렀잖아. 3번 치렀잖아. 아휴. 참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야. 얘도 저 동방예의지구라는 건 옛날 얘기야. 이제 아주 옛날에 우리 저 부잣자리라는 얘기지. 지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어떤 때는 사실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선생님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다 집성촌처럼 살다가 그렇지. 이렇게 그래. 흩어지니까 더 그러니까 많이 더 느껴지실 것 오지. 같아요. 그 안동포의 모습은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까이 또 한들방죽이나 이런 방죽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혹시 그런 한들방죽 이런 방죽에 대한 기억도 좀 있으세요? 한들은 인천시예요. 네. 옛날에 아 김포 쪽이 김포가 아니고 4월까지만 김포시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저 지금 급작에 다그 4월 경에서 쓰이도록 작작은 다 인천이야. 지금 4월이라고 하는 곳이 그 4월 속세울이라는 데가 속세울, 그 속세울이. 4월이라고 불렀고, 네, 속사곳 말씀하신 속세울이지. 거죠. 그러면 이 동네에 좀 중요한 건물들, 지금 우리가 구청이나 뭐 경찰서나 소방서가 있는 곳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는 뭐 시장이 있거나 교회가 있거나 또는 뭐 방앗간 이런 곳이 있는 곳이 좀 마을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대왕 불악이 상당히 큰 불악이었다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검단 사거리가 구역전이 되면서 이제 병원이 없었으니까 인천 아니면 김포밖에 양천이나 이렇게 발전이 안 됐을 때 아니야. 근데 해가 가면서 갈수록 이제 구역 정리적이 되면서 또 신도시가 돼서 이렇게 가보니까 아주 이 냄새가 안 사는 냄새가 안 나. 도로도 복잡해지고, 그렇죠? 복잡해지고. 검단살이 좀 밀려 여기서 가면 저기 오거리 네. 여기 좀 밀냐고. 거기에 공사까지 하고 있어서 지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걷지도 못해갔어. 아침에 좀 걷는데 제가 뭐 단풍차 차들이 다니니까 그냥 아유 좀 달리지만 좀 한 50km만 달랐으면 좋겠어. 그냥 차들이 연창 다니니까 바람이 휙휙 나고 못 걷겠더라고. 그래서 아예 가연산 쪽에 가서 걸어 올라가지. 그러면 선생님, 이 근방에 큰 시장 같은 거는 없었을까요? 시장은 이제 옛날에 네. 옛날에는 검단사거리 그 장이 섰어요. 아, 장. 김포 이제 5일장 말하자면 거기가 한 7, 8년 섰나? 7, 8년? 그러다가 그냥 관두더라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인천이 가까워서 시내버스 타고 나가서 뭐 살고 사고 그러니까 물건도 갖다 팔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이라는 게가 저 시장이 큰 게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거거든. 그게 이제 서로 물건도 갖다 팔고 이제 서로 그런데 물물교 아니지 뭐 거의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때니까 한 3년도? 내가 65년대에 졸업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시장이 거의 없는데 시장이 그렇게 섰다가도 금세 없어진 거예요? 그거 없어진 거야. 한 7, 8년 서다가 만들다. 그러면 이쪽에 한 유명한 교회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있었나요? 유명한 교회는 네. 근데 그런 교회 다 없어졌어요. 네. 그 뭐 저희 세모교회 뭐라 그래 그 전에 그 무슨 장로교회죠 그게? 그 봉화천회가 있었어 옛날에. 봉화촌에요? 봉화천회 오르리. 있었는데 이런 교회들도 없어졌어.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제 그 천주교고 예수교 뭐저 무슨 교회 그거 만들지 단봉에. 그 대장간이나 방앗간이나 이런 것도 좀 방앗간은 있었나? 이제 이런 거? 방앗간은 네. 여기 그 지금 단봉 초등학교 네. 지금 저 동사무소 지었지 동사무소 네. 새로 진데 네. 그 알아요? 고기 앞에가 다 방앗간이나 있었어. 아, 방앗간이. 그리고 그래 방앗간은 거기 있고 그래 단봉학교 그렇지 뭐. 선생님도 농사를 많이 다 지으셨잖아요. 하고서 지었지. 소다 저 마차에 실가서 지르고 그러지. 선생님도 그러면 소 끌고 가셔. 그럼. 선생님 직접 하셨어요? 그럼. 어, 아니 나 김포 저 뭐야 고등학교 다닐 때 네. 혼밀 심어서 몇 가마 가지고 가서 국수 받고 그랬는데 소가 좋았어요. 그냥 타기만 하면 기다려서. 그 차장 안 다닐 때야. 네. 이 뭐 저 흙바닥인데 고개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고개 올라갈 때 소가 좋아야 돼.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자주 가시던 뭐 이렇게 구멍가게 같은 것도 있으셨어요? 학교 앞에? 학교 다닐 때 구멍가게는 여기 동네 하나 있었어. 어딜까요? 여기. 지금 뭘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 공장이 있지. 바로 여기서 가면 우측으로 그 집 하나 있었어. 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그 단풍나무 뒤쪽에 네. 하나 있고. 구멍가게는 많았네요. 구멍을 2개. 네. 2개 있었어. 그리고 학교 앞에,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열에 그 전담 초등학교 앞에. 거기. 그리고 김포지 뭐. 불로동이 하나 있었구나. 불로동. 이 가게 가시면 주로 어떻게 사시는 게 있으셨어요? 저 비과 사 먹고 이거지 뭐 다른 사람. 어떤 거요? 비과. 비과? 지금 저 많은 거 비과 나오는 거 있잖아. 왜 저 싼 거. 빈과? 비과라고 해서 비과라고 해야 돼. 비과가 뭐지?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요즘도 나와요? 그거 나오대 싼 거 이렇게 봉지 안에 이만한 거. 혹시 빨대 안에 들어가 아니야. 아니에요? 예, 싼 거야. 아, 궁금해. 그 전에 이 저 집가리 싸놓잖아 가을에. 네. 그럼 집가리를 뗄 때 뽑아서 뗐다고. 네. 하나 뽑으면 이제 거기 비잖아. 비저기 쭉 따라오면서. 그럼 닭을 다 길렀더니 나 길렀다고. 네. 그냥 뭐 닭장이 없다고 10마리 20마리고 그냥 돌아다니면 곡식 주워 먹고 자랄 때. 그냥 실내잡기 하다 보면 알을 보다 나중에 10개 나는 걸 가서 주고 사먹는 거야. 감춰놓고. 그 알 가져다가 그거 하고 바꿔 먹을 바꿔 거예요? 먹으면 그럼 그 진짜 가게 가면 알 하나에 몇 개 좀 줘요. 그걸 그랬다. 그전엔 저 뭐야 큰 저 손님이 나야 닭 잡고 계란 쪄줬지. 그렇잖아. 어머니한테 많이 들키셨을 것 같아요. 들키지 않게 했지. 누구네 닭인 줄 알아고. 그러면 여기 우물터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물터는 바로 요 앞에. 요 앞에 동네 우물이 대동 우물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요 앞, 여기 저 뭐야 지금 길 올라가기 전이지. 그 앞에 집 하나 있잖아. 거기 앞에가 있었고 하나는 저기 동네 가운데 저 단풍나무 저쪽 끝 넘어 그쪽에 있었고 2개가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로 판 거지 집에다. 선생님 집에는 개인 우물터가 그 여기서 있으셨고요. 길어다 먹으니까 아버지가 팔아 그래서 판지 무슨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우물이 나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많이 잘났어 우린. 물맛도 좋고. 근데 여기 가연산 줄기가 돼서 그런지 물이 잘 나요. 샘팔파만. 우리 농사 한 2,000평, 한 2,500평은 지하수로다가 물 퍼서 했어. 가물어도.
농사 지을 때도 그 지하수물을 다 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지항으로 그냥 이렇게 이러는 거다. 계속 나오는데 뭐 며칠이고 뭘 막. 한 일주일만 보면 그냥 거바다가 돼요. 그렇게 한 2,500평 그렇게 있었어. 그래서 농사가 또 잘 되셨나 봐요. 그리고 쌀이 좋았지. 샘물이 나요. 근데 농사를 언제까지 지으시다가 내가 그러니까 한 5년 지었나? 5년 지다 한 6, 7년 지었구나. 선생님께서 직접 짓기 시작하신 게 한 5년, 6년 그래서 되셨고. 소, 네. 쟁기지라고 쓰레지라고 다 할 줄 알아. 난 어려서 배워서. 아버지가 그 마차다가 저 겨울에 방아찌 가고 있다가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식당인데 그 올라가는 길 있지? 네. 옛날 길에 그 옛날 길. 거기서 내려오는데 마치 그 얕아졌어요. 고비가 있어가지고 그 여기 보면 이게 카드 아냐? 네. 그집 저 울타리다가 들어가셔가지고 팔 다쳐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봄에 이 누가 쟁기 이럴 사람이 없잖아. 다들 바쁘니까. 그 할아버지가 쟁기를 지으라고 해서 집에서 논이 큰 데 있어요. 사거리로 가는데 이제 우리 논이 큰 게 있어서 한 1,700평짜리. 그 크니까 거기다 소를 갖다 대놓고 할아버지가 다 맹글어주고 한번 하시더니 이거 하라는 거야. 그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군대 가기 전이니까 20살이 20살. 그러다가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농사 좀 짓다가 인천으로 나간 거지. 그러면 이 마을이 지금 이렇게 봐도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혹시 선생님께서 좋아하셨던 장소가 있으셨을까요? 장소는 많지. 여기서 소를 이제 우리가 한 3-4마리를 길러요. 애미가 새끼 낳고 이렇게 길러. 황소든 암소든. 그럼 소 한 5-6마리 길렀어,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앞에 지금 매립식이었지만은 저 뒤에다가 바다야. 바다가 아니라 그냥 저 벌판이야. 그 갈땅이 많이 나. 갈땅. 갈대? 갈대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소 갖다 이렇게 해서 크게 줄 해놓고선 박아놓고 개치가 뜯어먹게. 그리고 이제 새끼들은 거기서 아주 손은 안 도망가. 그리고 낚싯대 들고 이제 그 저수지가 있어요. 염전에 이제 저수지가 있어야 되거든. 물을 담아서 뒀다가 좀 이 간이 더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둬두면 이 간이 더 짜져. 그 가둬둔 데다가 거기 가면 저수지 가서 낚시질을 해. 망둥이. 그러니까 바닷물을 받으니까 숨으로 다 망둥이가 들어온 걸로 막아놓으면 못 나가잖아. 그래서 새끼나 이런 데 자라서 그 낚시 가면 많은 꾀기다가 한 3-4꾀기면 반찬 여름반에 해먹고 반찬 개 됐어. 내하고 둘이.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잡았어. 근데 그 여름은 그 낙이었어. 뭐 아주 다 애들. 그 낚시터 가면 쫙빙 돌아서 오는 거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지 뭐. 손을 그 여기 저녁 어수 저 해나무 갈치 되면 와서 속 끓고 들어오는 거지 뭐. 거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뚝 있어요. 뚝에서 이렇게 인천을 보면은 저녁이면 불빛이 많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이 높잖아. 지금 여기 뭐 이렇게 공장 내 집구에서 없어지면은 없을 땐 여기서 저 앞에 보면은 그림도 여기서 그리고 그랬어.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자랄 때하고 많이 변했으니까 지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나 집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이미 다 막혔지. 어? 다 막힌 거 아니야. 가끔 그 장소로 가보세요? 사람은 뭐 가볼 데가 어디서 저쪽 다 막히면 어떻게 가. 지금 뭘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저 앞에 뭐 택지 해가지고 지금 다 사가지고 지금 저렇게 막아놨잖아. 도로를. 그게 앞에도 막아놨잖아. 지금 공사 중인 공사 중 아니야. 그게 단돈 바닥이야, 그다 옛날에. 그 여기서 나가는 도로가 사월보라로 가는 도로가 있었어요. 마차 다니는 길이. 그게 이거 다 없어진 거 아니야.
4월 가는 바로 가는 그 길이었어. 걔 4월 애들이 진짜 국민 초등학교 나갈 때 이게 앞으로 다녔거든. 학교를. 거기가 그럼 바다였다가 염전으로도 바뀌고 그랬던 곳이에요. 아까 염전을 염전을 했다가 염전을 막았어요. 이렇게 그 이제 막았던 거가 이제 그 연판으로 쓸 거 낸 거고 이쪽은 벌판이었어. 그냥 바다 법을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더니 풀 먹선 집 많이 솔솔 많이 갔다 오고 그러니까 갯골 있지 갯골. 저 사월 쪽에서 내려가는 그 논에서 내려가는 갯골 있고 여기서 내려가는 있고 저기 저 소강에서 내려가는 갯골 있어. 물이 비 오면 그리 빠져나가게 해주고 우리가 물 쓰려는 걸 막아서 물을 잡고 했지 다. 그래서 농사 짓고 있어. 혹시 거기에 생겼던 염전은 이름을 아셔요? 여기 염전은 인포염전이라고 했나? 인포 염전? 가봤어. 인포염전이라고 했을 거야 앞에. 저수지가 많았잖아요. 여기 저 뭐야 안동포 앞에도 네. 있고 저 지금 저 금호동 쪽에도 있고 염전이 몇 개 있었어요 여기. 네, 많았죠. 많았지. 한둘에 있었지. 선생님 그럼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이제 검단의 모습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직 농경지가 좀 많은 모습이었고 그렇지. 농구지가 많았지. 그때도 좀 소들이 많이 이렇게 많았지. 좀 소들이 다니던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의 도로는 거의 없었고 그럼 작은 그냥 골목길 같은 길들이 있었던 그런 소로길이지 다. 모습들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대 왕길동 쪽에는 마을이 소왕길, 대왕길, 속사곳 이렇게 아까 하나 여기 옆에 있었던 봉화촌? 봉화시는 오래동이야. 네. 근처에 있었던 마을 이름들이. 거기 대촌, 개촌? 네. 대촌, 봉화촌, 대촌, 봉화촌. 그리고 이제 오류동. 오류동은 그때도 오류동이었어요. 그럼 반월천 그다음에 반월? 반월천 월. 반월촌은 어디쯤이었어요? 크게가 금호동 못 가서 이제 저 백석산 넘어가서 그쪽은 반월천이야. 그래서 거기서 바로 가면 반월천이고 우측으로 가면은 오류동이고. 그 산 돌아서. 그러면 대촌은 지금 여길 이쪽을 대천은 오류야. 오류리? 지금 저 동사무소에서 도로 저쪽으로 저 남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 그 네. 안내포 쪽으로 하네. 그 저쪽으로 당한 오류리야. 오류리야, 오류동이야. 그러면 이때 가장 좀 컸던 마을이 어디? 대왕 반월천, 대왕하고 반월천, 반월천. 봉화천, 사월. 그래 컸지. 오류동은 조금 그러면서 이제 저기 저 금호동이 이제 새로 바닷가로 나오는 데 뭐야 피난민촌이야. 금호동이요? 금호동이. 그래 거기가 지금 인구가 많을 거야. 거기는 워낙에 그 저 지원해 주는 게 많으니까 얘들 나 같은 애들 다 들으니까 인구가 많아 거기가. 지금도요? 지금 인구가 많아 거기 제일 많아. 금오동인 거죠? 금호동. 제가 좀 낯선 동, 서구의 낯선 동인 것 같아서. 그게 저기 지금 산업단지 쪽에 집이야. 오래 산업단지가 그 집이야 서구에. 여기가 이제 피난민촌이고 그렇지. 실향민들 그렇지. 위주로. 그럼 이분들은 어떤 좀 생활을? 그 양반들은 원래 남자들은 저 연부, 네. 염전에서 일했고 여자분들은 이제 그 농촌에 와서 일도 하고 그랬지. 그 반월천 쪽에 와서. 네. 반월천 쪽에 오셔가지고. 네. 지금도 여기는 유지되고 있는 곳이에요? 저 금호동? 금호동. 네. 그럼 거기 금호동 통장 있고 노회장 있고 뭐 분회장 있고 다 있고 인구가 제일 많을 걸. 지금은 지금은. 그러면 그쪽은 지금도 이제 피난민들이 대부분 살고 아니 그 양반들 이제 가족들 다 걔들이 이어서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지금 이제 오늘 면담은 정리를 할게요. 네, 이것으로 1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